또 다른 궁금사항은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인데, 우선 이러한 시설들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들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생물학적 측면에서 정말로 잘된 설계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시공한 시설이 아닌 건설사들이 시공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와 플랜트의 시설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현기성 소화 플랜트의 운영 실태를 시공사나 운영사들이 공개하는 내용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US EPA에 적립된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아는 연구자라면 특히 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환경발행인 표정실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현기성 소화조의 설계에 오류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오류로 인해서 대부분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오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이슈를 점검해 보기 위한 이것이 이번 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관여하는 연구자와 개발자를 포함해서 업계에서는 100% 모르는 이것, 바로 이것 때문에 소화조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폐수 처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현기성 소화조는 설계에 오류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공된 대부분의 현기성 소화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하여 설치된 소화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기성 소화조 설계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크고 심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공개하고 개선하려는 기업이 없는 걸 보면 우리나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장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업들이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계 오류로 시공된 현기성 소화조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기성 소화조의 운영 상태와 최종 폐수 처리 수준, 바이오가스의 생산으로부터 이를 에너지로 재이용하는 정도, 그리고 탈수 케이크를 목토제로 재사용하거나 토양 계량기로의 이용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기술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수백억 원, 천억 원에 가까운 설치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소화하면 US EPA에 적립된 현기성 소화의 원리처럼 최적의 조건으로 설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기성 소화는 연구 개발자 스스로 직접 운전 및 체험을 하고 분석 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었다면 더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기성 소화 플랜트의 설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연구를 대기업에서 시설만 했다고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분야가 바로 이 현기성 소화입니다. 이 현기성 소화의 기술 원천이 있는 미국의 경우 1930년대, 40년대에도 상당히 좋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원리가 정립된 시기는 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시작해서 거의 4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면 불과 20여 년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매우 빠른 속도지만 사실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며 기초 연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페리 메카티에 의해 US EPA에 정립된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조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이나 음폐수 등도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미국에서 해온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또는 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US EPA에 준하는 데이터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나지역 배출허용 기준이나 청정지역 기준에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기성 소화조의 설계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나 개발자,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운영 시 그 기간이 점차 지나면서 문제가 소화조와 폐수 처리 시설에 반영되어 배출 수질을 급속히 악화시키면 물론 배출 수질의 악화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기성 소화 플랜트 설계 및 시공에 관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나 개발자들은 이 현기성 소화에 관하여 마치 다 알고 있고 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만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자, 개발자들이 오히려 그 설계 오류로 인하여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성공을 저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 경험 정도만 더 있었다는 정도뿐이지 시공 경험조차도 토목 건축 분야에서 하다 보니 정작 해야 할 생물학적 경험이 전무하거나 아주 적어서 결국 환경 분야의 연구 개발자들은 제대로 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분들이 우리나라 개발자들에 의해 제대로 설계된 현기성 소화 플랜트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아마도 에너지에 관한 기업들의 홍보에 벌써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아주 기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인 문제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영업 비밀인 것처럼 간주하여 얘기하지 않는 것인지 그조차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 이제 와서 안다 해도 설계 오류로 소화조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작 필요한 측정 자체가 불가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현재의 조건 하에서 무엇을 개선하더라도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시적인 문제라 해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연중 한두 번 정도인데 이러다 보면 1년 내내 개선하다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설계 오류를 몰랐다면 개발자들이 설계했건 누가 설계했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기성 소화조의 대부분은 크나큰 설계 오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판단대로 아무리 추진하고 밀어붙여 왔음에도 대부분의 소화조는 좋은 결과가 나온 데가 없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리를 잘 꿰고 있다면 현미성 소화는 물론 폐수 처리까지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폐수 처리의 수준은 정말로 대기업이 했다고 얘기할 만한 수준의 시설들이 아닙니다. 시설이 깨끗하다고 다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2번 정도는 이 문제, 즉 현기성 소화조의 설계 오류에 관한 문제를 더 다루겠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은 정말로 이 업계에서 누구도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연구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물론 이를 알게 되는 것도 무수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계산하고 판단해 보아야 하는,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하지만요. 우리나라 현기성 소화 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대다수의 시설에서 설계에 오류가 있고 이렇게 시공이 이루어진 현기성 소화조는 물론 폐수 처리 시설의 운영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데이터까지는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소화조에서 유기산 농도가 5,000mg/L 정도까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처리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악의 조건을 갖는 현기성 소화조도 있어서 저로서도 해결책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와 사업에 관여한 연구자를 포함해서 업계에서는 100% 모르는 이것, 바로 이것 때문에 소화조의 운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공개할까 합니다. 혹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 몰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책 없이 소화조를 어떻게든 운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소화조 내부의 상태를 뭐라도 분석해서 알아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유기물과 미생물이 혼재된 상태, 이 상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아마도 최소한 이런 상태를 원했을 겁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소화조 유입과 소화슬러지 배출을 통해서 소화조 내에서 미생물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길 바랐을 텐데 운전이 시작되어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음에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미생물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화조 내에서 미생물이 유실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이것을 사전에라도 알았더라면 소화조의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소화조의 설계에 오류가 있더라도 미생물의 유실을 먼저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소화조의 유기산 농도가 증가한다거나 배출 수질이 나빠지는 등으로 나타나게 되죠. 30년에서 40년 정도는 꾸준하게 운전해야 할 소화조가 지금 매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미생물의 유실 때문입니다. 현미성 소화조의 설계 오류는 소화조 자체는 물론이고 운영이 거듭될수록 구단의 폐수 처리 시설에도 나쁜 영향으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높은 TN 농도 배출로 말입니다. 그러면 유실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연구자분들이 본인들에 의해 설계된 소화조의 운영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의 유실에 의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소화조는 물론이고 폐수처리 시설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알았다면 공정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비나 공정을 설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의 유실은 지속적인 외부의 요인,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리학적 요인에 의해 미생물이 타격을 받는데요. 이로 인하여 소화조 운영과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화조 외부로 유실되는 미생물의 양이 유입된 유기물 분해로 증식되는 미생물의 양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 초기 잠시 동안은 이러한 영향이 감지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소화조에서 미생물보다 유기물의 양이 더 많아져서 미생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점에 도달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를 인지하는 순간 그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운영비 지출로 이어짐은 물론 소화조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현기성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의 제대로 된 원인을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반응이지만 수리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소화조에서 미생물이 유실, 즉 배출되는 양이 증식되는 양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화조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소화조로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US EPA 자료에 근거하고 거기에 저의 연구개발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처럼 여러분들의 시설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보다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실험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를 TS나 VS 농도를 통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입 유기물의 TS, VS 농도, 소화된 슬러지의 TS, VS 농도, 즉 여기서 그 TS, 총 고형물 농도란 물에서 고형물이 차지하는 농도의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VS 농도는 단순하게 표현해서 유기물 또는 미생물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TS 농도가 비교적 낮은 4%에서 약 12% 부근, 특히 가축 분뇨부터 음폐수에 이르기까지의 유기물 등을 소화조에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게 되면 소화조 내에서 유기물 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통해서 미생물이 유실되는 현상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소화조의 운영을 미생물의 지표 농도로 TS나 VS 측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운전을 처음 시작해서 운전 기간이 2에서 4개월 등 점차 길어지게 되면 소화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TS, VS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3% 이상을 넘어서 4%까지도 증가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이미 나타났다면 바로 이러한 소화조 역시 잘못된 설계로 시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화조 내에서 TS나 VS 농도가 점차 증가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미생물이나 잘못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류 중의 하나입니다. 미생물은 기계적으로 농축해서 소화조로 반송하지 않는 한 소화조 내에서 미생물 농도는 유기물의 유입과 슬러지 유출만으로는
소화조 내에서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현기성 소화조의 설계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를 유심히 모니터링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5에서 20년 기간 동안에 설치 가동된 소화조에서 정상적인 상태의 소화조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최적의 조건에서 유기물 단위 중량에 대하여 증식되는 미생물의 양이 매우 일정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양과 비교할 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특정 기업을 부각시켜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이 현기성 소화 공법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다음번에는 질소의 측면에서 소화조의 잘못된 설계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도 언급해 볼까 합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200만 환경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더 좋은 더 좋은 내용으로 이 영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1000시간이 돌파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구독은 더 나은 정보로 다음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식과 실무경을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200만 환경인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와의 생물학적 기술의 기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립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환경 최종실 대표님의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관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